얘들아 안녕. 우리 2주 후에 만나자. 짧은 등교 수업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온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등교 수업 기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선생님들은 방역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주 후면 또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수업, 작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 북촌이라는 범위 내에서 나의 의미 있는 공간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고요.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 공간을 선택해서 한번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교재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아이콘을 그리고 수필을 쓰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재 보시죠. 자, 본격적인 활동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이어왔는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작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 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작가의 눈에 맺힌 공간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죠. 유현준 작가와 신달자 시인이 각각 수필과 시를 쓴 것을 들여다보면서 작가들은 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우리 눈에 맺힌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동네 북촌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사전 활동을 진행을 했고, 선생님들이 찍은 브이로그를 보면서 직접 우리 동네에 답사를 나가고 인증샷을 찍어보는 그런 경험까지 진행을 해봤죠. 자, 이런 사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의 의미 있는 공간에 대한 글을 쓸 차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보는 활동인데요. 자,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가가 돼야 된다는 것은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었던 수많은 공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시를 소개해 주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간에 이름을 불러주고 깊이 있게 글을 한번 써 주었을 때 그 공간은 여러분들한테 꽃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동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 첫 번째 활동은요, 나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했었죠. 자, 지금 여기 체크 표시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혹은 친구나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간을 선택을 해서 지도에 표시하고 이유를 적어보는 것, 등교 수업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선생님의 예시는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먼저 첫 번째 공간은 중앙고 운동장을 선택을 해봤어요. 자, 이 공간이 서울의 어떠한 학교 운동장보다 선생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 혹은 선배들, 후배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 가지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행운합니다. 여기서 운동을 하는 순간 어떠한 중고등학교의 친구들보다 더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스피치라는 카페 선택을 해봤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도 간단하게 이미 소개한 적이 있었죠. 개동길을 따고 퇴근길 내려갈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들르는 카페예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간에 대한 글을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공간만 선정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 이거 40페이지죠. 40페이지에서 한 가지 공간을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글감이 많은, 즉 이야깃거리가 많은 공간을 선택하는 게 글쓰기를 할 때,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골라가지고 그 공간을 비유 표현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할 거고요. 또 하나, 상징 표현을 통해서 그 공간에 담긴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진행해 볼 겁니다. 자, 각각 수필과 아이콘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비유부터 가겠습니다. 비유, 직유, 은유, 의인법을 사용해서 내가 선택한 공간을 각각 표현하는 게 첫 번째 활동인데요. 선생님은 여기 미스피치를 골라봤어요. 이게 조금 더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는 공간이라서 이걸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비유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차피 글을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글이 한꺼번에 그냥 막 길게 써지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글을 쓸지 글감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공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 가지 마련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이 각각 하나의 글감을 대표하는 문장이 되면 좀 편하겠죠.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야지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은 직유법으로 외관을 묘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스피치라고 하는 공간을 딱 처음 마주했을 때 선생님 눈에 들어온 생김새, 그것을 한번 직유법을 통해서 묘사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미스피치가 겉 모양은, 그러니까 딱 밖에서 볼 때는 하얀 벽돌과 빨간 벽돌이 딱 중첩돼 있어가지고 되게 세련된 모습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파란색 벽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되게 특이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원한 물결 같다. 직업 표현으로는 미스피치는 시원한 물결 같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겠죠. 푸른 물결, 물결의 푸른 빛깔이랑 이 미스피치 카페 내부의 파란 빛깔이 유사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관을 직유 표현으로 한번 묘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은 공간에 대한 나의 느낌을 표현해 보고자 해요. 이 미스피치에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 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나의 생각을 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다. 여러분들 김광석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옛날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김광석의 노래를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도 옛날에 나온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노래를 되게 자주 들어요. 지금 배경에 깔리고 있는 이 노래인데 김광석의 노래를 들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느낌이에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잔잔한 음색, 그리고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되게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선생님의 기분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스피치 역시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런 느낌, 기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속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 의인법은 공간과의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공간과 나의 경험을 좀 연결 지을 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법 이제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미스피치가 공간이잖아요. 사람처럼 절대 움직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사람이 행동하는,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카페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미스피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마음이 끌려서 들어간 거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스피치가 선생님한테 일로 들어와 봐 라고 손짓한 것처럼 표현하면 조금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과의 첫 만남, 처음 딱 들어가게 된 그 경험을 의인 표현으로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선택해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비유 표현을 좀 써보면 글이 풍부해지고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있게 다채로운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활동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상징입니다. 자, 상징하는 바를 구체적인 상징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콘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등교 수업 때도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떠한 대상을 대표하는 조그만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콘으로 표현할 내용을 일단 공간이 품고 있는 가치, 그냥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미스피치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가치를 먼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건 선생님한테 위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를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와야지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 하면 되겠더라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아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뜨아를 선택한 이유는 뜨아를 마실 때는 온전히 뜨아한테만 집중해야 된다. 왜냐?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뜨아를 후후 불며 마시는 잠깐의 순간은 바쁜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어때요? 그러면 충분히 위로라고 하는 가치를 뜨거운 아메리카노라는 상징물이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징물을 선택해서 선택한 이유까지 적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상징물을 어떻게 아이콘으로 표현할지 이제 디자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자, 아이콘을 미리 스케치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스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로 그려보는, 그러니까 글로 먼저 표현해 보는 계획을 써보는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써봤냐면요. 첫 번째, 검은색 음료가 그려져 있는 머그잔. 자, 뭐 이런 머그잔이 있겠죠. 거기에 뭐 여기다 까만색을 좀 칠하면 이게 아메리카노인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다가 뜨거운 김을 그려 넣어 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위로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이 가치가 그냥 먹어보면 모르니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피어오르는 김을 꽃대 삼아 가지고 꽃을 그려 넣으면, 보통 우리는 꽃을 받으면서 혹은 꽃을 보면서 위로를 하기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니까 이 위로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피어오르는 김에 꽃을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피잔에 이 미스피치라고 하는 가게인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스피치의 마크를 그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간판을 보면 토끼 마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토끼 마크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미스피치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 사물도 괜찮고요. 어떤 생물들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상징물로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뻔하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담긴 대상이 선택되면 훨씬 좋겠죠. 자, 어때요?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 만들기 계획을 세워봤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비유 표현 계획 세우기 귀찮아, 글부터 쓸래 하고 글 막 쫙 써버리고, 그 다음에 상징 표현도
뭐 스케치를 해. 뭐 디자인 계획이야. 그냥 그림 그릴래. 하고 바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계획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 시간 활동은 잘하는 친구가 자기가 잘하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는 게 국어 수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더 차분히 우리의 수업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과제를 진행하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은 글을, 더 좋은 아이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의 내용을 꼼꼼히 채워주시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 내 과제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아이콘 그리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비유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한 수필쓰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는 활동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내일 수업 영상에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